애플이 지난 8월 4일 27형 아이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디자인은 우려먹고 또 우려먹어서 이번에야말로 베젤, 그러니까 화면 테두리가 아예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떡줄 애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들은 어찌나 다들 이 지긋지긋한 디자인을 계속 써먹는 데에는 여러 내부 사정이 있었겠지만 좋게 말하면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모든 이에게 맞는 모든 것을 갖춘 컴퓨터라 하네요. 오호, 이거 과대 광고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마음 넓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뭐. 21.5형 아이맥도 나란히 놓여있긴 하지만 바뀐 건 27형 뿐입니다. 10억개의 색상과 500니트 밝기. 예전엔 더더더더더 형편이 없었지만 2020년에도 애플이 제품을 소개하는 글솜씨는 썩 좋지 않아요. 이걸 읽고 이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니트란 루미넌스, 우리말로는 휘도의 단위인데 어떤 방향에서 얼마큼 밝게 보이는가를 말합니다. 휘도가 높다는 것은 외부 광원에 강하다는 뜻이어서 쉽게 말하면 조명이 밝은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휘도를 높게 만들죠. 그래야 햇빛 아래서도 잘 보이니까요. 그리고 아이맥에도 트루톤이 적용되었네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트루톤은 디스플레이를 주변 조명에 맞춰 색을 알아서 조정합니다. 그리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 이게 뭔 소리인가 설명을 읽어보면 나노미터 수준으로 시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라네요. 근데 시각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여튼 애플 글솜씨는 기가 찹니다. 그거 너 빼고 다 알아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찾아보니까 한자로 존목을씩 새길 각을 쓰네요. 약품을 써서 유리나 금속에 새겨 넣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는 무광 코팅과는 차원이 다른 눈부심 방지 기술이다. 뭐 이쯤 되겠네요. 이 글래스를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넣으면 몸값이 얼마냐? 789만 9천원입니다. 그냥 일반 글래스가 649만 9천원이라서 옵션 값만 140만원 차이가 나는 아주 비싼 녀석인데요. 그런데 아이맥에선 그 차이가 67만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싼 거 아니냐며 기뻐하는 뭐 그런 분들 제가 좀 봤는데 허허, 이것 보세요. 프로 디스플레이는 32형이고 이건 27형이지 않습니까? 싸긴 뭐가 개풀 뜯어먹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CPU는 인텔이 내놓은 최신의 10세대 녀석들로 싹 바뀌었습니다. 인텔이 지난 7월 23일에 칠라노 공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칠라노 CPU는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나 출시가 가능하다고 속사정을 털어놓은 일이 있었는데요. AMD는 칠라노 CPU를 이미 내놓은 상태거든요. 반면 인텔은 아직도 못 만들겠다고 손을 들어버린 탓에 주가가 18년 만에 최대 폭인 16%가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AMD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다른 곳에 맡기는 반면 인텔은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밀 제조 공정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팀쿡 형님이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게 이러면서 앞으로 모든 맥은 애플이 직접 설계한 애플 실리콘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인텔도 애플이나 AMD처럼 생산은 외주로 돌리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최대 5GHz로 작동하는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로직 프로 X는 앰프 디자이너를 65% 더 끌어다 쓸 수 있고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인코딩 속도가 40% 더 빨라진다고 하네요. 메모리는 128GB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10세대 인텔 CPU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라서 인텔이 열심히 한 거지 애플은 그걸 사다 쓰기만 한 거니까 애플이 자랑할 일은 뭐 또 아니고요. 그래픽으로 넘어가면 이번 27형 아이맥은 AMD 라데온 프로 5000 시리즈를 씁니다. 이건 꽤 반길만한 소식이네요.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라데온 프로 5000 시리즈는 성능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픽 옵션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유튜브 영상 편집하느라 파이널 컷 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니까 이걸 확인해 보면
종전 아이맥의 라디온 프로 베가 48보다 타임라인 렌더링 속도가 30% 빨라진다고 하네요. 물론 최고 옵션일 때 이야기입니다. 저장 장치는 이제 SSD만 고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메인보드에 직접 납땜에 붙이는 방식이라 아이맥을 뜯어서 업그레이드 하기는 쉽지 않아졌지만 대신 읽기 쓰기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1초에 3.4GB를 처리합니다. 이 측정 결과는 CPU, 메모리, SSD까지 최상위 옵션으로 전부 때려박은 상태로 테스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용량은 최대 8TB까지 고를 수 있지만 의미는 없겠네요. 몸값이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도 좋아졌다고 엄청 자랑입니다.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좋아져봤자 못생긴 내 얼굴 더 자세하게 표현할 것 같아서 별로 관심이 없고, 스튜디오급 마이크라, 이건 녹음할 일이 많은 저에겐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스튜디오급 성능일지는 직접 테스트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애플 T2 시큐리티 칩이 아이맥 최초로 들어갔네요. T2 칩 채용은 장단점이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좋은 점이 생길 거라고 애플이 정신교육을 하고 있네요. 대충 살펴봤으니 이제 뭘 사야 좋을지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네요. 가격은 기본형이 249만원, 고급형이 274만원, 최고급형이 31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뭘 골라야 하느냐? 네, 마치 자동차 고르는 느낌이네요. 아반떼서로 갔다가 그랜저 뽑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기본형과 고급형 차이부터 볼까요? CPU가 3.1GHz로 작동하는 인텔 코어 i5냐 아니면 조금 더 빠른 3.3GHz냐, 그리고 SSD 용량이 256인가 512인가 이 차이로군요. 코어 개수가 같기 때문에 CPU 성능은 독인개긴 할 겁니다. 결국 SSD 용량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 고르면 될 텐데 외장하드나 외장 SSD 사서 알뜰살뜰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1, 2년 쓰는 물건도 아닌데 25만원 정도는 조금이나마 빠른 CPU와 널찍한 SSD에 눈 딱 감고 투자하자고요. 이 영상을 만든 8월 11일 기준으로 애플 한국 홈페이지에선 기본 금액만 확인할 수 있고 옵션 가격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가격을 보고 대략 얼마쯤일 거다 예상하는 정도밖에 못하는데요. 짜자잔, 제가 어둠의 뒷골목 같은 걸 알게 되어서 슬쩍 들어가 봤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영상 정보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기본형을 왜 추천하지 않는지 세부 옵션을 볼까요? 일단 스탠다드 글래스인가 나노 텍스처 글래스인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인데 이건 무조건 8GB 하셔야 합니다. 27형 아이맥은 메모리를 사다 꽂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메모리가 요즘 얼마냐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16GB가 66,500원, 32GB가 143,000원 정도 합니다. 만약에 32GB를 구성하기 위해 16GB 두 개를 사더라도 133,000원이면 해결됩니다. 애플에 주문하면 얼마라고요? 81만원. 64GB를 구성한다고 해도 따로 사면 26만 6천원인 반면에 애플에 주문하면 135만원을 내야 해요. 노트북용 DDR4 메모리 중에 작동 속도가 2666MHz인 PC4 21300이라고 되어 있는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더넷은 그냥 기가비트 이더넷 고르세요. KT가 10기가비트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고 우리 집이 운 좋게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꼭 써보고 싶다 이래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월 이용료가 무약정일 때는 11만원, 3년 약정을 해도 88,000원이라는 금액적인 문제는 둘째이고요. 가정집에 이걸 들여놓았을 때 흔히 말하는 랜선 있죠? 그것도 규격이 있어서 10GB를 쓰려면 카테고리 6 또는 6A로 케이블 공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와이파이 잡아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고급형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 텍스처 글래스는 일단 포기하기로 하고 기본형과 다르게 CPU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기본형 옵션을 최소화시킨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르지도 않을 옵션이 너무 많았어요. 3.3GHz i5 프로세서가 기본이고 코어가 10개로 늘어난 3.6GHz i9 프로세서도 고를 수 있네요. CPU는 굳이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옵션을 골라서 67만 5천원이 추가되면 총 341만 5천원이 되는데요. 그럼 최고급형보다 가격이 비싸지죠?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메모리는 역시 8GB만 선택해야 하고, 저장 장치는 기본이 512GB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괜찮지만 27만원을 내고 1TB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외장 SSD를 따로 산다고 했을 때 삼성 T5 기준으로 500GB가 11만원, 1TB가 1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더 빠른 X5는 500GB가 32만원, 1TB는 59만원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저장 공간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아니까 적정 수준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최고급형으로 가볼까요? 최고급형의 눈길이 갈 정도라면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고르고 싶어서 손이 근질 하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맥을 총 5대를 썼는데요. 지금까지 화면 반사 때문에 고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프로세서는 최고급형답게 3.8GHz 인텔 코어 i7이 기본입니다. 엔간한 작업은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이왕 사는 김에 54만원 더 내고 CPU를 올릴까? 54만원이면 다른 거 살 것도 많은데 그냥 포기할까? 고민인 분이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임 때문이다 라면 무조건 그래픽 옵션을 올리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코어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긴 하지만 게임은 제한된 수의 코어만 활용하고 작동 속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개 맥을 쓰는 분들은 게임보다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개발자여서 코딩을 한다거나 로직 프로로 음악 작업을 한다거나 뭐 대충 이럴 텐데 아니면 예뻐서 그냥 샀거나 내가 주로 쓰는 작업에서 CPU와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일을 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맥에선 커맨드와 스페이스를 눌러서 활성 상태 보기 앱을 켜면 됩니다. 커맨드와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세요. 여기서 활성 상태 보기라고 치면 됩니다. 활성 상태 보기 앱이 실행되면 커맨드 3, 커맨드 4를 눌러보세요. CPU와 GPU의 이용률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에서 타임라인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CPU와 GPU가 각각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표시되는데요. 놀고 있던 GPU가 급작스레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네요. CPU는 코어 8개 중에서 홀수 코어는 바쁘게 돌아가는 반면 짝수 코어는 이용률이 높지 않군요. 이건 제 아이맥 i7 CPU가 물리적인 코어는 4개 뿐이고 4개는 하이퍼 스레딩으로 만든 가상의 코어라 그렇습니다. 10세대 i9 프로세서를 고르면 하이퍼 스레딩으로 작동해 코어 10개가 마치 코어 20개가 있는 것처럼 일을 하죠. 저는 해상도가 1080p이고 타임라인에 영상 클립 1개만 올린 상태인데요. 해상도가 4K이고 영상 여러 개를 쌓고 편집할 때는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리고 모션과 이펙트를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띄워서 직접 확인해보고 그 프로그램이 멀티코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또 GPU는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보고 옵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타임라인 렌더링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만 편집이 끝난 뒤 인코딩 할 때도 그렇잖아요. 컴프레서로 1080p 인코딩을 해볼게요. CPU도 GPU도 꽤 바쁘게 돌아가다가 GPU는 점차 이용률이 떨어지고 CPU에 더 많이 의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렌더링은 CPU와 GPU를 양쪽 모두 많이 쓰고 인코딩은 CPU 성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상태라면 CPU와 GPU 양쪽 모두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역시 문제는 그놈의 돈 아니겠습니까? GPU는 최고 재원인 5700XT 16GB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67만 5천원입니다. 나노 텍스처 글래스와 똑같은 가격이네요. 같은 돈을 지불한다면 나노 텍스처 글래스보다 GPU 쪽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기본형과 고급형은 그래픽 옵션을 아예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데온 프로 5300만 고를 수 있고 최고급형은 5500XT, 5700, 5700XT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가장 큰 차이는 컴퓨팅 유닛의 개수인데요. 제가 이걸 표로 만들었습니다. 최상위 모델인 5700XT는 컴퓨팅 유닛이 40개, 5300은 20개로 5700XT가 2배 많습니다. GDDR6 메모리도 4배인 16GB를 품고 있죠. 컴퓨팅 유닛은 CPU로 따지면 코어 같은 역할인데 CPU의 코어가 고급 기술자라면 컴퓨팅 유닛은 막노동꾼 정도랄까? 그래서 코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피크 엔진 클럭은 최대 작동 속도이고요. FP32는 단일적 밀도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를 말하는데 개념이 어려워서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TGP는 토탈 그래픽스 파워를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에 들어가는 총 전력량이 되겠네요. 메모리 대역폭은 메모리가 1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가
이런 거고, 메모리 속도는 말 그대로 메모리의 작동 속도입니다. 예로부터 냉장고와 저장 장치는 클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래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겠죠. 512GB를 그대로 둬도 괜찮고 27만원을 추가해 1TB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 1TB 업그레이드 추천하겠습니다. 기가비트 이더넷은 있어도 쓸데가 없으니 뺍니다. 마우스냐 트랙패드냐, 이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애플 매직 트랙패드 2를 써본 분이라면 취향에 따라 알아서 선택하실 거고, 이거 괜찮아? 궁금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트랙패드 고르세요. 물론 마우스까지 둘 다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매직 마우스 2는 전 아주 만족하며 쓰고 있는데 이게 또 불편하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둘 다 사야 할 상황이 있는데, 맥용 애플케어 플러스도 함께 구매할 계획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둘 다 사세요. 아이맥뿐 아니라 함께 구매한 액세서리도 3년간 보증이 되고, 심지어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손상, 예를 들면 키보드에 커피를 쏟는 대참사 같은 일이 벌어져도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숨어있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변경을 누르면 짜잔! 키보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3만원만 더 내면 숫자 키패드가 추가된 매직 키보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 키보드는 꽤 큽니다. 숫자 키패드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하니까 책상이 비좁지 않다면 꼭 이걸로 바꿔보세요.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249만원인 기본형은 패스하세요. 지금까지는 쿠팡 같은 곳에서 할인 떴을 때 기본형 사서 알뜰 살뜰 쓰다가 보증기간 끝나면 뜯어서 저장장치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의 팁이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애플 T2 시큐어리티 칩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됩니다. T2 칩은 하드웨어 구성이 임의로 변경되는 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SSD를 늘리는 옵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56GB로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외장 하드나 외장 SSD로 근근히 버티는 고통과 25만원. 아무리 봐도 25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입니다. 저장 공간뿐 아니라 CPU도 더 빠른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이죠. 274만원인 고급형은 아무런 추가 옵션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67만 5천원을 내고 CPU를 업그레이드 할 바에는 38만원을 내고 최고급형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최고급형은 GPU까지 5500XT 8GB로 바뀌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은 CPU만 바꾼 고급형보다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312만원인 최고급형이 이번 27형 아이맥에 꽃 중에 꽃이라 할 수 있겠네요.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은 맞지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도 최고급형이 답입니다. 추가로 돈을 더 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구매하셔도 엔간한 작업은 아주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성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27만원을 추가해 SSD를 1TB로 늘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계속 값이 쭉쭉 올라가니까 그냥 고급형 고르고 SSD만 업그레이드 할래, 이렇게 되돌아갈 수도 있는데요. 저라면 SSD를 포기하고 최고급형 고집하겠습니다. SSD를 1TB로 바꾸고 CPU와 GPU까지 최고 재원으로 싹 업그레이드하면 463만 5천원으로 모음값이 저 하늘로 날아가 버려서 감히 추천할 수가 없네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애플케어 플러스 넣고 메모리를 64기가 또 사야 하고, 아휴. 제가 국내 출시한 대로 바로 주문해서 구경시켜 드릴게요. 16형 맥북 프로와 신형 아이맥 중에서 고민인 분은 신형 아이맥이 답입니다. 왜 그런지는 언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제목처럼 정말 국내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플 공식 홈페이지보다 빠르게 세부 옵션 금액까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TMI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분명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최고급형 아이맥을 구매해서 실제 사용 소감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깡총 깡총.